그러면 5단원 그 교재 페이지 수로는 32페이지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부분부터 같이 한번 봐볼게. 오늘은 여기 하고 그 다음 페이지인 저기 주기율표도 할 거야 같이. 6단원도 나갈 거다. 여기는 좀 쉬운 것 같아. 물론 방심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이다. 일단은 첫 번째 볼게요. 여기는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의 어떤 탄생 과정 및 진화 과정에서 이제 생성되는 원소들 배웠고,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들까지 배웠던 거겠지.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태양계, 지구가 있는 태양계, 그 다음에 요 지구와 이제 목성형 이런 행성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구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초기 생성부터 이제 현재까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파트가 이제 이 부분이다. 어렵지는 않고 약간 암기력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볼게. 첫 번째는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인데, 요 형성 과정 좀 첫 번째 볼게. 1번이 먼저 태양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료인 성운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돼. 그래서 먼저 이 우주 공간에 태양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료인 성운이 형성이 되었고, 이때 교재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일단 얘가 형성된 그 과정이 뭐냐면은 먼저 어떤 우주 공간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었고, 이런 폭발에 의해서 어떤 그 공간에 밀도가 불균일했다. 불균일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밀도가 불균일해지면서 특정 부위가 이제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태양이 되고 어떤 부위는 이제 행성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겠지.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식의 성운, 구름처럼 생긴 이런 성운이 있었고, 어떤 다른 곳에서 폭발한 초신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특정 부위가 이렇게 뭉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어떤 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이 태양계 성운 보면은 애초에 태양계 안에는 철도 있지, 우라늄도 있지, 다 있잖아.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이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를 보면은 무거운 요소가 있다는 거겠지. 이 얘기는 애초에 이 성운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초인성 폭발로 인해서 남아있는 잔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성운들은 애초에 과거 어떤 X라는 별의 초신성의 잔해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이렇게 태양의 성운이 형성이 되었고, 불균일해진 밀도에 의해서 이제 뭉치기 시작하겠지. 첫 번째 볼게.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원시 태양. 두 번째는 이제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원시 원반이 형성되게 돼.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얘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중앙부는 이렇게 점점 뭉치면서 원시 태양 혹은 이제 원시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얘들이 막 회전하면서 이렇게 원반 형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교재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써 있는데,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높아져서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고,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시 태양 주변부의 물질이 퍼져나가서 원시 원반이 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 그 다음에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뭐가 나왔냐?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주변부는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의 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시 원반이 되었다. 원시 원반이 되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중심부의 태양은 계속해서 수축하고 있고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한편 이제 원시 원반 보면은 이 원반부에 또 뭉치기 시작하면서 중심부는 그대로 점점 더 뭉치고 있고, 요 주변부의 원반 부위는 이렇게 뭉치면서 특정한 궤도별로 뭉치면서 원시 행성이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뭐냐? 미행성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원시 원반에서 여러 가지 고리가 생기고 이러한 고리에 있던 물질들이 뭉쳐서 수많은 미행성체를 형성해왔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미행성체 형성. 미행성체는 그 고리에 있던 애들이고 이러한 고리에서도 이렇게 뭉쳐서 존재하고 있는 행성은 아니고 나중에 행성의 재료가 될 애들, 이런 애들이 형성이 된 거겠지. 그래서 미행생체가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원반에서부터 고리가 형성이 되고 뭉치면서 미행생체가 되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태양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이제 원시 행성이 탄생한다. 원시 행성은 지금 행성은 아니고 아주 과거에 어떤 행성의 초창기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런 미행성체들이 점점 뭉쳐가지고, 다시 볼게. 태양 있고 이런 고리가 있으면은 이런 고리에 있는 미행성체들이 점점 뭉치면서 하나가 되겠지. 한 고리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런 식으로. 우린 이런 애들을 원시 행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재 보면은 원시 태양은 수축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중심부에서부터 수소 핵융합이 발생하면서 태양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건데, 첫 번째 사건은 원시 태양에서부터 지금의 주결성이 되기까지 주결성이 되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이 뭉쳐서 미행성체들이 이제 응집이 되면서 지금의 원시행성이 되었다. 그 당시에 원시행성이 되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좀 밑줄그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하시면서. 이때 우리의 태양계가 하나의 성운에서부터 나왔다는 어떤 증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얘들이 하나의 성운에서부터 얘들이 회전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태양의 자전 방향과 이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동일해. 왜냐면 당연하게도 이제 다시 볼게. 그림 크게 그리면은, 태양이 칠게. 그러면은 이게 그 주위에 궤도일 텐데, 당연히 이거의 과거는 이랬을 테니까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당연히 나머지 미행성체들의 애들도 이렇게 돌고 있었겠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태양 입장에서는 자전이지만 나머지 행성 입장에서는 공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태양의 자전 방향과 그 다음에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 이 얘기는 서로 같은 성운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성운에서부터 지금의 태양계가 되었다라는 어떤 강한 증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면은 알아두시고 안 배웠으면 몰라도 돼. 자, 그러면 교재 왼쪽 볼게. 교재 왼쪽 보시면은 태양계 성운의 수축과 회전이라고 나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이거 잘 볼게. 다시 읽어볼게. 자, 모양에 대해서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할 때 점차 회전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중심부는 볼록하며, 그리고 주변부는 납작한 뭐가 된다? 원반이 된다.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점차 밀도와 압력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와 같은 경우에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는 앞에서 배웠었던 원시변의 특징이었겠지? 그래서 점점 밀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중심부가 볼록해지고 주변 납작해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잘 외우셔야 될 것 같아. 모양에 대해서도.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 파트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나와 있어. 지구형과 목성형. 이미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행성의 형성 과정 볼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구형과 목성형에 대해서. 지구형, 그 다음에 목성형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가 있는데, 읽어볼게. 자, 교재 볼게. 교재 보시면은 일단 지구형 행성은 우리가 외웠던 그 수금지와 목토천해에서 수금지화야. 걔가 지구형 행성이고, 나머지 목토천해가 목성형 행성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분리를 한 건데, 먼저 지구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볼게.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녹는점이 높은 물질이 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가벼운 건 증발하고 무거운 것들이 남아서 뭐가 되었다? 암석 성분 행성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일단 지구 행성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남아서 지금의 행성이 된 것이고, 반면 목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볼게. 태양으로부터 온도가 멀어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녹점이 낮은 물질이 주가 되어 생성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주로 물, 메테인,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응축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겠지. 사실 목성 행성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사실 형성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건 그냥 몰라도 되긴 하는데 얘기해 줄게. 이게 다시 보시면은 어디냐, 원시 태양이 주계열성 되는 과정에서 태양풍이 발생하게 돼. 태양풍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무거운 건 남을 수 있는데 가벼운 거는 밀려 나간 거야. 이 과정에서. 그래서 가벼운 수소헬륨이 밀려 나가면서 그 외에 목성의 행성이 있는 목토천의 구역으로 밀려나게 되고, 가벼운 애들은 그러한 가벼운 애들이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된 게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인 거야. 형성 과정은 그런데 굳이 그 과정까지는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목성형은 주로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애들이 왜 있냐고 물어본다면은 그 이유는 그 사건 때문에 그래. 태양이 형성되면서 태양풍에 의해서 가벼운 걸 밀어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밀어낸 것들이 이런 미행성체들에 다시 중력에서 묶이면서 된 게 지금의 목토천해가 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은 태양풍에 의해서도 크게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그 수금지화가 된 거야. 암석형 행성들이 된 거겠지. 근데 실제로 이런 태양계 형태,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곳은 주로 암석형, 먼 곳은 기체형 행성인 목성형, 이런 타입의 태양계의 이런 모습은 우리 태양계만 그런 건 아니고 우주를 봐도 흔한 케이스야. 가까운 곳이 주로 암석형이고 먼 곳이 목성형인 케이스가 되게 많아. 왜냐면은 애초에 태양계 형성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겠지. 아무튼 그렇다. 두 번째 볼게. 이 두 번째 물리량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일단 운정고나 뭐 지상고나 동패고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나머지 학교들도 일단 봐봐.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거는 반지름, 질량, 평균 밀도, 뭐 그 기타 등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 플러스 안 나가는 것만 쓸게. 자, 행성들의 반지름 어떠냐, 그 다음에 질량은 어떠니, 그 다음에 밀도가 어떠니, 그 다음에 위성수도 그냥 쓸게. 위성수. 그리고 편평도라는 어떤 값도 있어요. 이거는 안 써있으니까 써주면 될 것 같아. 맨 오른쪽에다가 편평도라고 해가지고 하나 필기하시고, 그리고 지구형과 목성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은 반지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지구형은 작고 목성형이 크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지구형은 작고 목성형이 크다. 질량은 지구형이 작고 가볍고 목성형이 무겁다, 크다. 주의점, 밀도 주의해. 자, 밀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암석형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고 질량이 작은 상황에서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밀도는 오히려 커. 밀도는 더 크다. 누구보다? 목성형보다 더 크다. 왜냐면 목성형은 애초에 기체형이거든. 알겠지? 학생들이 질량과 밀도를 같이 비례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위성수 같은 경우에는 지구형 행성은 없거나 적다.
없거나 적음. 근데 목사형은 많아. 그 다음에 편평도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놈이 있고 이런 놈이 있으면은 누가 더 편평하냐? 라고 물어볼게. 누가 더 편평해? 얘일까? 얘일까? 그냥 직감적으로 평평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누굴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 얘야, 알겠지? 그래서 편평도는 지구형이 이런 스타일이고 목성형이 약간 이래. 그래서 지구형은 낮고 목성형이 높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지구형은 약간, 물론 지구도 약간 이런 식의 좀 타원형이긴 한데 그 정도가 좀 적은 편이고, 목성형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더 평평해. 알겠지? 원래 평평도의 정확한 그 수치 계산은 중심부에서부터 극과 적도에서의 이 길이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거긴 한데, 이 얘기는 그 목성형 같은 경우에는 극 반지름 대비 적도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고, 지구형은 극 반지름 대비 적도 반지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겠지. 이게 그 수치화할 수 있는 그 값이긴 한데 굳이 그걸 몰라도 되고, 좀 우리가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작다 크다. 알겠지? 이거 운전고 맨날 물어보더라고. 운전고 한정 좀 자주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 편평도.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진화와 생명체의 탄생 부분은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할게. 잠깐 10분간 쉴게. 돌아와서 다시 교재 돌아와서 이제 33페이지에 지구의 진화와 생명체의 탄생 그 부분부터 볼게. 자, 여기부터 보면 되고, 이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고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미행성체가 형성된 다음에 원시 형성이 형성되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을 지구만 따로 본 거야. 알겠지? 다시 보면은 지구만 따로 미행성체 단계부터 원시 형성 단계까지 이 과정을 따로 본 게 여기 지구다라고 보면 되고, 첫 번째부터 볼게. 첫 번째는 먼저 미행성체가 충돌하기 시작해.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런 미행성체들이 중력에 의해서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행성체들의 충돌.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면서 원시 지구가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점점 지구의 크기와 질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자세 쓰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점차 충돌함에 따라서 원시 지구의 질량도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크기도 점점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더해지는 거야. 이런 고리에 있었던 이런 잔여물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더해지면서 점차 커지고 무거워지겠지.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는 마그마 바다 형성이야. 이게 왜 생긴 거냐면은 그 앞에서 이런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충돌열이 발생해. 마찰열에 의해서.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열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다 녹아있는 상태, 즉 마그마가 된 것이고, 왜 생겼냐? 그 이유는 미행성체들의 충돌 열로 인해서 다 녹아버린 상태인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 이게 두 번째인 마그마 바다의 형성인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마그마 바다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는 화산활동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기체들이 그 당시에 지구의 원시 대기가 돼. 그래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방출된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지구의 원시 대기가 된다. 이게 두 번째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 원시 대기 밑줄 그시면 되고 좀 중요하니까. 초창기 대기는 이제 수증기나 CO2가 되게 높았었던 시절이 있었어.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점차 이런 충돌할 것들이 다 충돌하면서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감소하게 돼. 그러면서 점차 이제 식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고. 세 번째, 그래서 핵과 멘틀의 분리. 얘는 이제 뭐냐면 이제 다 녹아있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볼게. 다 녹아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무거운 원소들은 가라앉게 돼. 이렇게 중심부로. 주로 누구냐? 니켈이나 철 같은 애들. 그래서 주로 이제 니켈이나 Fe, 철 같은 애들은 점차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가벼운 규소나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애들은 요 주변부로 가게 돼. 그래서 실리콘,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Mg, 이런 애들은 점차 주변부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원래는 다 고루고루 섞여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무거운 건 깔아앉고 가벼운 거는 뜨는 과정을 거치면서 핵과 멘틀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중심부는 밀도가 무거운 철과 니켈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부는 지금 멘틀이라고 불리는 주로 규산염 물질 혹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요 주변부가 돼. 그래서 핵 멘틀의 분리가 이제 세 번째 사건이라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핵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주로 Fe, 니켈, 무거운 원소고, 그 다음에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주 물질은 규산염, 아니면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다. 규산염은 여기서 Si하고 O인 거야. 원소기로는 SiO. 이렇게 좀 분리가 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또 물어볼 수 있냐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중심부의 밀도는 점점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지. 그렇지? 봐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중심부하고 주변을 보자면은 핵과 멘틀이겠지. 후로 보자면 중심부는 전보다 후가 더 밀도가 증가했겠지? 왜냐면 무거운 게 깔아앉았고 가벼운 게 뜬 거니까. 그 다음에 뒤집어서 주변부 입장에서는 무거운 게 가라앉고 가벼운 것만 더 뜨니까 오히려 전이 더 밀도가 더 컸을 거야. 밀도에 대해서는.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밀도에 대해서 이제 중심 혹은 주변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 어떤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이거는 무거운 게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운 게 뜨니까 점점 더 극대화되는 거겠지. 주변은 점점 더 가벼워지게 되고 중심은 점점 무거워지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단계. 한편 네 번째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점차 이제 미행성체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식게 돼. 식으면서 이제 원시지각이 되겠지. 원시지각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원시 바다 형성. 자, 볼게. 일단은 이런 뜨거웠던 마그마 바다였던 지구가 점차 식으면서, 원래는 이랬다가 점차 이제 식으면서 겉부터 식겠지. 그래서 겉부분이 식어서 이제 굳게 돼. 우리 이런 굳은 부분을 뭐라 그런다? 지각이라 해줘, 지각. 그렇지? 그래서 식어버린 멘틀이 지각인 거야. 식은 멘틀이 지각인 거야. 알겠지? 핵과 멘틀이잖아. 그 중에서도 식은 멘틀이 지각이 된 거야. 그래서 먼저
멘틀이 식어서 원시 지각이 된 것이고, 한편 충분히 식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원시 대기 안에 들어있었던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100도씨로 내려가면서 비가 되어 내리게 돼.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과거의 마그마 바다 시기에서는 마그마였고 대기가 있었으나 대기도 워낙 뜨거워서 뭐 그냥 수증기 형태였겠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충분히 식으면서 대기도 차가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에 있었던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면서 지금의 바다가 된 거야. 그래서 뭐 육지와 바다가 이제 이때 생겨나겠지? 대기가 있었고, 이런 대기에 있었던 수증기가 비로 내리면서 바다가 되었다. 대기 속 수증기가 비로 내리면서 지금의, 그러니까 과거의 원시 바다가 되었다. 얘는 원시 지각이고, 그러면 이게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물어볼 수 있냐면, 봐봐.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구의 크기와 질량은 증가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맞아. 왜냐하면 어쨌거나 미행성체들의 충돌 양이 횟수가 많든 적든 충돌을 한 거니까. 근데 반면에 지구의 표면 온도 자체를 본다면은 2번 내지 3번일 때가 가장 맥시멈을 찍었고 4번,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점차 신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지구의 표면 온도는 계속 증가한 건 아니야. 그래서 미행성체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지구의 표면 온도는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기하고, 그 다음에 지각, 원시 지각, 원시 바다의 생성 순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원시 대기, 그치? 그 다음에 원시 지각, 그 다음에 원시 바다. 이 순서야. 대기 먼저, 그 다음 지각, 세 번째 바다. 이렇게. 약간 시험이 좀 꼬아서 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지각과 바다를 뒤집어낸다든지 생성 순서를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구의 형성 과정이고, 마지막 파트는 되게 쉬운 내용이야. 이거는 그냥 암기 내용인데 봐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한 거냐면 우주 배웠고, 그 다음에 행성들 이제 배운 것이고, 행성의 어떤 우주와 그 다음에 별들, 그 다음에 태양계 내에서의 태양과 그 다음에 행성들, 그 다음에 생명체는 나중에 배울 텐데 일단 외우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럼 되게 하면 이래. 1번.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주 원소가 뭐니? 성분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수소, 헬륨. 이렇게 수소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한 비가 있지? 암기해 주셔야 돼. 3대1. 질량비 3대1.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지구 볼게, 지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질량비들. 이제 얘를 보자면은 철산규마야. 철산규마.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여기까지 암기하셔야 돼. 철산, 그러니까 보통 첫 글자만 따가지고 철산규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지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체는 나중에 배울 텐데 일단 생명체에 대해서는 사람도 포함해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 원소에도 얘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요 순서야.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미 우주는 외웠겠지? 지구는 철산규마, 생명체는 산탄수질이라고 외우시면 돼.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지구도 그렇고 생명체도 그렇고 산소의 비중이 좀 높지. 산소의 비중이. 그렇지? 왜 높을까에 대해서 나중에 배워야 돼. 약간 공통되는 원소가 있거든.
바로 누구야? 산소겠죠. 그래서 산소. 그렇지?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런 도넛 모양의 그래프 준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주거든? 기억, 니은, 디귿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얘가 기억이다. 얘도 기억이다. 그럼 누구겠냐? 당연히 산소겠지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 다시 우주는 수소와 헬륨 3대1 이거 수치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는 철상규마 생명체는 산탄수질 지각은 산규 알철 순서야.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래서 사실 네 가지가 있어요. 지각도 써볼게. 지구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각은 시그멘트 여기 겉에 부분 그거만 얘기하는 건데 한편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산규 알철이니까 철 이렇게. 그래서 아마 4개 다 알아야 될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교재 42페이지 넘어갈게 이제.